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쿨가이님께서 주신 그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볼륨이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볼륨과 근성장은 비례곡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그저 주장일 뿐이고 세포 입장에서 보면 근섬유 입장에서 보면 횟수, 세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나요? 근섬유는 숫자를 셀 수 있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그저 세포가 적응될 정도로, 즉 탈진이 안 될 정도로 세포의 항상성만 깨트리면 근성장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1세트만 격렬하게 운동을 해도 운동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3세트, 4세트, 10세트의 효과는 1세트만큼은 못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포는 계속 탈진되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꼭 그 세트를 우리가 더 많이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자, 트레이닝, 운동의 횟수라고 표현할까요? 횟수 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트 수 이런 건데 지금 쿨가이님께서 의문을 품으셨던 것은 근세포라는 거 있잖아요. 근세포. 머슬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극을 주어져서 여기에서 그 성장을 일으키려면 항상성만 깨트리면 자극만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포에다가 자극을 주는데 항상성만 깨는 자극만 주면 세포는 그 상태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고 비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지속적인 자극을 가해주면 오히려 근세포가 어떻게 볼까 부하를 받게 된다고 그럴까요? 부하를 받게 돼서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훈련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을까? 다시 표현하면 트레이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온 거죠. 그래서 쿨가이님 생각한 것처럼 한 세트만 해가지고 근육이 성장하거나 비대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굳이 이제 한 세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훈련이라는 걸 시켜보고 또 발달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을 거쳐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성장을 꾀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저희 쪽 전공에서는 트레이닝의 6가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과부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5kg짜리 덤벨을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5kg 초기에는 근육이 성장할 수 있지만 5kg이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되죠? 적응 현상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5kg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5kg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이 근세포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과부하의 원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점진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하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늘려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리가 바로 점진성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별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근육이라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청년과 그리고 장년과 노년에 따라서 그 근육이라는 것은 그 다른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개별성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훈련을 해야 근세포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특이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특이성. 내가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냐? 즉, 나는 근육을 비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다. 아니면 나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특이성의 원리에 속해요. 예를 들면 자전거 선수가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달리기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웨이트를 하게 된다. 이거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성에 맞는 훈련을 해야 근세포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속성의 원리예요. 지속성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 우리가 보통 저항 운동을 해서 근린 비대를 얻으려면 최소한 4주 이상 해야 된다.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주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유의성이 있는 차를 가지고 발전을 시키려면 이러한 것들 이상을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속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일주일만 해가지고 그런 그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속성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주기화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주기화의 원리. 훈련을,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휴식이라는 것도 취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월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즌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주기의 원리인데, 자, 이와 같이 트레이닝의 6가지 원리가 다 이런 것들이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쿨가이님처럼 단 한 세트를 주고 항상 승만 깰 수 있는 자극을 줘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닝의 원리를 가지고 근세포를 자극하고 해야만이, 동기를 줘야만이 근세포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쿨가이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